네, 철도 투자와 부동산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아주 서로 좋은 관계에 있죠. 자, 철도 따라 우리가 투자를 하면 돈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잠깐 바꿔서 말하면 철도 따라서 잘못 투자를 하면 돈이 묶입니다. 묶여버리죠. 뭐 10년, 20년 정도 돈이 묶여버리는, 종잣돈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철도가 들어가는 철도 노선이 있는 지역에는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철도의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돈이 묶이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지역에 철도가 이렇게 노선이 계획이 됩니다. 계획이 발표가 나고 뭐 뉴스에서 떠들고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 철도 노선에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눈을 이렇게 뜨고 바라보고 계시죠.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철도 역사가 들어오는 지역에는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또 투자들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다들 투자를 하시죠. 무턱대고 이제 초반에 그냥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 투자를 하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우리가 철도는 아시다시피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왜 오랜 기간이 걸리나요? 아주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고, 또한 이 사업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정부가 100% 예산을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하는지, 또는 사업성이 좋아서 민자 사업자가 민자로 들어가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무지막지하게 변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초반에 뉴스에 휘둘려서 투자를 잘못하셨다가는 낭패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절한 타이밍,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적당한 타이밍에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철도 노선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사업 진행 단계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음에 철도 노선이 지나간다라는 이런 호재가 있을 때 투자를 어떤 시점에 어디에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철도는 노선의 종류들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속, 도시, 일반, 광역, 민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속철도 뭐 다들 아시죠? KTX입니다. 아주 고속으로 운행하는 철도고, 이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예산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국가와, 그러니까 정부와 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하죠. 공단의 5대5 아니면 6대4의 비율로 이렇게 사업비를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공단이라는 자체가 우리 정부 산하기관이죠.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와 동일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100%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단계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착착 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하시기엔 좋은데, 고속철도는 아주 좀 크고 무겁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야 되고, 또 도시철도, 우리가 도시 내에 지나가는 노선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 철도는 도시철도가 됩니다. 대부분의 지하철이 해당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개념을 보시면 상주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 그 도시에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철도를 도시철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계획에서 잡을 때 상주 인구 10만 이상이라고 하면 요거는 그냥 요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도시철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다 그러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광역시급 이상, 한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야지 그 정도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노선들을 보시면 대부분 뭐 서울이나 우리 광역시들, 대구, 부산, 뭐 광주, 대전 정도가 있겠죠. 그럼 대도시에서 이제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한 6대4 정도로 6대4의 비율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거꾸로 4대6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로 알 수가 있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반 철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반 철도는 도시철도, 고속철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머지는 일반 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철도는 이제 국가의 예산에 100% 지원을 받아서 국가가 100%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우리가 요즘 이제 주목하고 있는 월판선 같은 경우가 이런 일반 철도인데요. 따라서 이 일반 철도는, 월판선 같은 경우는 일반 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100% 예산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단계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월판선 같은 경우는 아마 기본 지금 실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이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광역철도. 광역철도는 위에 이 3가지의 철도가 2개 이상의 시도를 지나면 그냥 다 광역철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GTX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 국가뿐만 아니고 그 지자체 간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각각
예산을 좀 배분을 해야 됩니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통 7대3 정도의 비율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이 하나의 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가 나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더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자철도는 철도 노선의 종류라기보다는 사업 진행의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업성이 좋다면 민간 사업자가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사업성이 좋다면 이 사업은 빨리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 분석이 중요한데 월파선 같이 이제 일자리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그런 먹거리들을 연결하는 노선들은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빨리 뛰어들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철도 노선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철도 노선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업 진행 단계입니다. 우리가 사업 진행 단계가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투자할 때다 아니면 지금은 투자하기에 너무 이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한 총 8가지 정도의 사업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하죠. 예타를 하고 그리고 예타를 통과를 하게 되면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입찰 방법 심의하고 실시 설계, 기본 설계를 하고 그리고 승인 고시하고 착공을 합니다. 자, 제일 처음 단계 사업 계획 수립이죠. 우리가 국가철도망 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나오는 그때 그 시점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겠죠. 그게 바로 예타인데요. 예타는 BC 분석 그리고 AHP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분석입니다. 이게 1.0 이상 그리고 AH가 0.5 이상이 나와줘야지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서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셨다가는 아주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타 조사 기간만 일단 한 15개월 최소 정도 1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에는 계략적인 공사비 그리고 노선 그리고 철도 역사의 계략적인 위치, 기종점 그리고 차량 기지는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 나오게 되는 그 단계이고요. 그리고 나서 입찰 방법을 심의하고 중요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에만 한 2년 정도, 실시 설계도 빨라도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나오면 이제 공사는 거의 막바지, 이 설계는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역사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출입구의 방향 등등, 그리고 공사비의 정확한 공사비, 산출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왔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시 설계가 승인이 되고 고시가 되고 입찰을 하고 착공, 준공이 되겠죠. 착공하고 준공되는데 최소한 5년을 보시면 되겠죠. 5년을 보시면 되는데 시세가 가장 분출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첫 삽을 뜰 때, 그때 많이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시세가 가장 분출을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이제 딱 집중이 되겠죠. 집중이 되지만 이때는 모두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너무 반영이 돼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드십니다. 그러면 그 전점에 전조 현상이 있는데 그 전조 현상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단계도 알고 노선의 종류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일단 초반 단계의 뉴스와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잘못 휘둘려가지고 미리 주변에 누구 친구들 따라서 갑자기 투자를 탁 해버리면 한 종잣돈이 10년에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방지를 하셔야 되고 또 실제 개통 계획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통과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래도 실제 개통까지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상황으로 인한 공기 연장, 지금 보시면 GTX A 노선 같은 경우 그렇죠. 청담에서 반대를 하니까 사업 진행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가 더 길어지게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공기가 뜻밖의 상황으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역사를 더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비가 안 나와서 다시 인동선 같은 경우 그랬었죠. 다시 예타를 검토를 해가지고 예타를 해보니까 또 사업비가 안 나와서 BC가 안 나와서 다시 또 원점으로 검토되는 그런 불상사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 요거는
우리 신분당선 같은 경우 용산 쪽으로 지나갈 때 그 계획이 돼 있었지만 미군 기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예상치 못한 노선 변경, 이 노선 변경 같은 경우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신안삼선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선부역이나 아니면 명동 그리고 뭐 청량리까지 연결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선부역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초기에 투자하셨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분도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의 그 특징을 파악하고 일반 철도가 제일 좋다 그랬죠. 그런 특징을 파악을 하고 진행 상황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이때쯤이면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착공 단계에서 시세가 분출을 한다 그랬는데 이때 착공 단계는 지금 들어가봤자 좀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전조 현상. 전조 현상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리본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가위로 커팅을 하죠. 이런 커팅하는 식이 기공식입니다. 이런 기공식을 대행하는 이 기공식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공식 용역을 대행사에 맡기려 그러면 바로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달청이나 조달청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이라고 했죠. 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뭐 전자입찰 참여하는 아니면 입찰 공고가 뜨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기공식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기공식을 검색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먼저 기공식이 검색이 됐다. 이건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기공식을 검색을 해보시고 아, 이 노선이 일단 괜찮은 노선이다. 먹거리를 연결하는 좋은 노선이다 싶으시면 이 기공식이 언제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때 들어가시면 딱 좋다는 겁니다. 많이 먹고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공식 대행 용역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요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일단 철도 노선 어떤 노선이냐 일반 철도로 운영되는 아주 사업 단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냐 그걸 먼저 판단하시고 두 번째로 사업 단계에 어디 와 있는지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될 만한 적절한 시점인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착공하기 전에 요때 들어가셔서 기공식 파악하셔서 먹고 나오시라. 이게 제일 좋다. 투자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잘못 투자하셨다가는 오래 묶일 수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를 분명히 숙지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철도 투자에 있어서만큼은요. 예, 감사합니다.